오늘은 삼국지에 숨겨진 인물 중 한 명인 전풍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삼국지 초반 조조보다 더 강력했던 인물이 바로 원소였는데요. 당시 원소는 수십만의 병력을 보유한 하북의 최강자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천하통일의 주인공으로 생각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이런 원소의 밑에서 최고의 책사로 알려졌지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전풍의 드라마틱한 일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풍은 기주 거록군 출신의 호족자제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재주가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고 큰 인물이 될 거라 평가받았죠. 그의 박학다식함은 기주 전역에서 명성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를 잃은 뒤로는 이를 드러내며 웃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그의 강직한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태위의 처소에 초빙되어 무제로 추천되었고, 이후 시어사로 승진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환관들이 조정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고 혐오감을 느껴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후 기주목 한복을 섬기게 되는데요. 워낙 강직한 성격에 옳은 말만 하다 보니 한복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배라는 인물도 전풍과 같은 처지였다고 하니 당시 한복이 얼마나 간언을 싫어했는지 알 수 있죠. 191년 원소가 한복의 세력을 흡수한 뒤 전풍은 원소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전풍은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큰 뜻을 품고 있었고, 원소야말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인물이라 판단했던 것이죠. 원소는 전풍을 별가로 신배를 치중으로 임명하며 그들을 중용했습니다. 그해 겨울, 원소는 공손창과 개교에서 전투를 벌이다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원소가 방심하고 적은 수의 병사만 이끌고 쉬던 도중 공손창군에게 기습을 당한 것이죠. 이때 전풍이 후퇴를 권했지만 원소는 투구를 벗어던지며 오히려 과감하게 싸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95년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동탁 사망 이후 이각과 곽사에게 붙잡혀 있던 헌제가 도망치자 전풍과 저수는 원소에게 황제를 맞이해야 한다고 간언했습니다. 하지만 원소는 헌제를 동탁이 세운 괴뢰 황제로 여겨 이를 거절했고, 결국 조조가 헌제를 맞이하면서 큰 명분을 얻게 됩니다. 당시 전풍만큼은 누구보다 먼저 천자를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세 판단을 정확히 했던 것이죠. 이후에도 전풍은 여러 번 뛰어난 전략을 제시합니다. 조조가 장수와 전투를 벌일 때는 허도를 습격해 헌제를 데려오자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원소군의 부하 중 한 명이 이 계획을 조조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실패하고 맙니다. 199년 원소는 마침내 공손찬을 평정하고 하북사주를 장악하게 됩니다. 정사 삼국지 원소전의 주석을 보면 이때 전풍의 책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북의 패자가 된 원소는 이제 조조와의 결전을 준비하려 했지만 전풍과 저수는 이를 반대했습니다. 연이은 원정으로 창고가 비어있는 데다 조조와 싸우는 것은 천자를 적대하는 것이니 의롭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러던 중 200년 유비가 서주자사 차주를 죽이고 조조를 배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조조가 유비를 치기 위해 출정하자 전풍은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다며 조조의 배후를 공격하자고 건의했습니다. 특히 이전과 달리 골칫거리였던 공손찬도 완전히 제거한 상태라 배후가 안전했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였죠. 하지만 원소는 막내 아들 원상이 아프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합니다. 이에 전풍이 평생 찾아올 수 없는 기회를 자식이 아프다는 이유로 놓치다니 라며 한탄하자 원소는 크게 분노했고 둘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유비는 원소에게로 망명해오고 원소는 조조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때 전풍은 다시 한번 전쟁 반대를 외쳤는데요. 대신 천자에게 승전 보고를 올리고 농사에 힘쓰며 군영을 서서히 지어나가면서 천천히 주변 지역을 공략하자고 주장했습니다. 3년 안에 평정할 수 있다는 장기 전략을 제시한 것이죠. 하지만 원소는 과거 천자를 데려오자고 했을 때 자신이 거절한 것에 대해 지금 딴지를 꺼는 것으로 여겼고, 결국 전풍을 군의 사기를 꺾는다며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원소는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조조의 말대로였습니다. 백마전투에서 알량이 전사하고 연진전투에서는 문추마저 잃으며 원소군은 연이어 패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관도에서 조조군을 상대로 대패하게 되죠. 이때 많은 장수들이 전풍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한탄했고, 어떤 이는 전풍을 찾아가 이제 주군께서 자네를 중용할 것일세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풍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주군은 겉으로는 관용이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많은 분입니다.
승리했다면 기쁜 마음에 저를 사면했겠지만 이렇게 대패했으니 저는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그의 예언대로 봉기는 원소에게 전풍이 주군의 패배 소식을 듣고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는 첨언을 했고 원소는 결국 전풍을 처형하고 맙니다. 전풍의 비극적인 최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봉기의 모함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인데요. 삼국지 원소전의 주석인 선현행장을 보면 봉기는 전풍에 명석하고 강직한 성품을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차례 원소에게 전풍을 모함했고 결국 원소가 전풍을 기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둘째는 원소가 지방 호족 출신인 전풍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해석입니다. 당시 전풍은 별가라는 벼슬을 지낸 지방 유력 호족 출신이었기에 원소 입장에서는 그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전풍의 강직한 성격이 더해지면서 둘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조조의 참모 순욱이 전풍을 평가한 내용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당시 순욱은 원소 진영의 여러 인물들의 단점을 지적했는데요. 허유는 부패와 비리가 심하다고 했고 신배는 계획성이 없고 침착하지 못하다고 평했습니다. 봉기는 주변의 말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한다고 했으며 알량과 문추는 지혜와 임기응변이 부족하다고 깎아내렸죠. 하지만 전풍에 대해서는 강직하여 윗사람을 거스른다는 점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전풍의 능력이나 도덕성에 대해서는 비판할 점이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실제로 전풍이 원소에게 제시했던 전략들을 살펴보면 그의 뛰어난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손찬 토벌 전략은 원소가 채택해 큰 성공을 거두었고 조조보다 먼저 천자를 맞이하자는 제안은 당시 정세를 정확히 꿰뚫어본 해안이었죠. 허도 습격 계획은 조조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관도대전에서의 지구전 주장 역시 원소군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려 했던 뛰어난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전풍의 능력은 후대 역사가들의 평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진수는 그를 장량 진평과 비견될 정도의 책사라고 평가했고 역사가 손성은 전풍과 저수의 지모는 전한의 건국공신 장량과 진평에 필적한다고 극찬했습니다. 심지어 조조는 기주를 점령한 뒤 원소의 신하들을 보면서 하북에는 어찌 이리도 인재가 많단 말인가, 원소가 이들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썼다면 내가 어찌 원소를 이길 수 있었겠는가? 라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풍은 뛰어난 전략가이자 식견 높은 책사였지만 너무나 강직한 성품 때문에 주군의 신임을 얻지 못했고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삼국지의 저자 진수는 원소가 전풍을 죽인 것을 두고 항우가 범증의 계략을 듣지 않아 패망한 것보다 더 큰 실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조 역시 전풍의 계책을 채택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원소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니 그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전풍은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주군을 잘못 만난 비운의 책사로 역사에 기록되고 말았습니다.